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저희는요, 1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 다음 15번부터 18번에 해당하는 지문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 읽어보셨죠? 네,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과학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과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넘어간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비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는 정리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미시세계에서 양자의 중첩은 여러 상태들이 겹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정 상태가 측정된 확률은 알 수 있지만 관측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는 관측을 해야 되는데 거시세계에서의 관측 행위로 인해 양자의 중첩이 붕괴되어 중첩 상태 중 어느 한 상태로 확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라고 예시 사용이 됐네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미시세계의 철수는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면 관측 이전에는 서 있는 철수가 관측될 확률과 앉아 있는 철수가 관측될 확률만 알 수 있지요.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시세계에서의 철수는 서 있는 상태와 앉아 있는 상태에 중첩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측정된 확률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첩 상태는 거시세계의 선생님께서 관측했을 때 붕괴됩니다. 즉 어때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오락가락한 상태에 있는데 거시세계의 선생님이 부름으로써 이제 붕괴가 됩니다. 비로소 서 있는 상태나 앉아 있는 상태 중 어느 한 상태로 확정이 된다. 즉 선생님이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일어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죠. 즉 누군가, 즉 거시세계의 선생님이 호명해서 이 연결선을 관측하는 행위를 했을 때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붕괴가 되어서 어느 한 상태로 고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관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계속 볼게요.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양자의 중첩 형상을 활용한 것인데요. 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얘기합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비트는 0 또는 1이라는 확정값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얘기하고 있고요. 비트 얘기하고 있고요. 0과 1이라는 확정값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요,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가진 중첩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컴퓨터는 확정된 값을 입력해서 한 번에 하나씩 연산하여 확정된 값을 출력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 중첩되어 있는 거 0 또는 1 큐비트를 한 번 입력함으로써 중첩 상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연산을 한꺼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상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네요. 속도는 양자 컴퓨터가 빠릅니다. 계속 볼게요.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오류를 검증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오류 검증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동일 비트를 3번 이상 저장한 후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오류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정상 비트일 가능성이 오류 비트일 가능성보다 높기 때문에 0을 000, 1을 111로 저장해 두면 설령 010, 001, 011, 그 다음에 101로 읽힌다고 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각각의 원래 값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해결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첩된 큐비트를 복사하거나 비교하려고 그 값을 관측하는 순간 중첩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컴퓨터는 논리 게이트 CNOT를 통해 오류를 검증한다라고 합니다.
중첩된 큐비트가 오류일 가능성보다 정상일 가능성이 높은 양자 컴퓨터에서 이는 조건이 똑같네요. 같은 내용의 연산을 통해 도출된 중첩된 큐비트 X와 중첩된 큐비트 Y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X와 Y가 있다라고 하자. 연산에 오류가 없다면 X와 Y의 관측값은 같아야 한다. 관건은요, 중첩된 큐비트를 읽지 않고도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 그림 CNOT는 위아래로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이 있는데 위의 입력은 입력된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위의 입력에 0이 들어오면 아래의 입력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위의 입력에 1이 들어오면 아래의 입력은 반전되어 출력이 됩니다. 반전된다라는 것은 0은 1로, 1은 0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 왔을 땐 0으로 되는데요. 1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전되기 때문에 0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림 나와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계속 갈게요. 먼저 큐비트는 Z는 0으로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X와 Z를 CNOT에 입력합니다. X가 1인 경우 Z를 반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반전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뒤집어준다. 1은 0으로, 0은 1로. 이런 식으로요. 출력된 값을 각각 X와 Z1이라고 하자. 다음으로 X와 Z1을 CNOT에 입력을 합니다. Y가 1인 경우 Z1을 반전해서 출력합니다. 출력된 값을 각각 Y와 Z2 라고 합니다. 제가 왜 정리 안 하고 가느냐? 이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만약 Z2가 0이라면 X와 Y는 같고요. 이는 연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Z2가 1이라면 X와 Y는 서로 값이 다르대요. 이는 어디엔가는 오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류 검증의 과정에서 X와 Y의 값은 서로 관측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상황을 가정하여 특정 대상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대상이 발전되어 온 과정,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이때는 이랬고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런 건 아니었죠.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특정 대상 설명하고 있나요? 네.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비교해 가면서 어때요? 오류의 방법이라던가 속도의 차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서로 다른 이론을 적용하여 특정 대상의 장단점 분석하고 있나요? 이러려면 이 양자 컴퓨터의 장점은 뭐고요? 단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글은 아니었죠. 유사한 두 대상의 공통점을 제시한 후 각각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나요? 그것보다는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죠.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거시 세계에서 관측을 통해 양자의 중첩된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측을 하면 맞지요. 중첩이 붕괴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상태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첩된 상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오류 비트일 가능성이 50이라면 다수결을 이용한 오류 검증의 실효성 없지요. 오류 비트가 어때요? 우리가 오류가 아닐 경우가 더 낫다. 즉 어때요? 오류가 아니다. 정상 비트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수결을 이용해서 어때요? 높은 경우에 따라간다. 그래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오류 비트일 가능이 반반이래요. 반반이면 다수결을 이용할 가치가 없죠. 어때요? 다수결은 많은 것 쪽으로 옳은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50대 50이면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3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문단이에요? 라고 해주는 것은요. 그 문단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면 그 부분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미시세계에서 중첩된 양자는요.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확률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1문단 나와 있었습니다. 특정 상태 측정될 확률은 알 수 있지만 어때요? 특정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부르면 붕괴된다 라고 했죠.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고요. 그 다음입니다. 4번. 기존 컴퓨터가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연산을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이 문단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존 컴퓨터의 오류 검증에서 동일 비트의 저장 횟수를 늘리면 검증의 정확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기존은요. 어디예요? 3문단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은요. 3번 이상 저장합니다. 다수결 원리에 오류 수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더 많이 저장을 하면 더 많이 검증을 해서 정확도가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금 전에 찾았던 3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17번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글 읽다가 이 부분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했던 것이지요. 자, 0을요. 이 부분 000으로 저장하고요. 1을요. 111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나요? 010, 그 다음 001, 그 다음에 011, 그 다음에 101로 저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기존 컴퓨터는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00이 많으니까 2는 00이 많으니까 2는 0이고요. 원래 값이요. 011이니까요. 2는 1이고요. 2는요. 역시 11이니까요. 1입니다. 그래서 가를 추정하자면 원래값 추정하자면 각각 원래값은요. 00, 11.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다수결 원리 확인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18번입니다. 18번도 역시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뒤에 가서 다시 확인할 거예요 했던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음은 오류 검증을 위해 사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류 검증이죠. CNOT 게이트의 진리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B, C, D가 가려져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글로 들어간다면 마지막 문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가 1일 경우 Z는 반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전해서 이 값을 Z1이라고 한다. 즉 X가 1일 경우 Z의 값은 어때요? 반전되고요. 반전되어 나온 값을요. Z1이라고 합니다. 반전된다는 건 0이 1로, 1이 0으로 갑니다. 이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D가요.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고 갈게요. X가 만약에 1이라면요. 이에 해당하는 Z값은요.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되고 반전된 값을 우리는 Z1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Z와 Z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 Z값 중에서 반전 안 됐네요. 반전 안 됐네요. 반전 됐으니까 X는 1이고요. 반전 됐으니까 D도 역시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D가 1이네요. 여기에다 쓸게요. 자, A는 아직 모르고요. B도 모르고요. C도 모르고요. D는 알 수 있네요. 1입니다. 계속 보지요. Y가 그 다음 보니까 Y가 1일 경우 그 다음 보니까요. 다음으로 Y와 Z1을 CNOT 값에 입력하면 Y가 1일 경우에 Z1을 반전합니다. 그래서 1을 우리는 Z2라고 합니다. Y가 1일 경우를 찾아보죠. Y가 1일 경우에 Z1을 반전해서 1을 Z2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B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Y가 1일 경우에 Z1을 반전해서 Z2로 갈 거고요. Z2의 값은 0입니다. 반전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찾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B와 D 찾았습니다. 계속 볼게요. Z2가 그 다음이죠. Z2가 만약에 0이라면 Z2가 0이라면 X와 Y 값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0, 0, 0. 같네요. 0, 0이니까 0, 0, A도 0이어야 되겠고요. 이에 반대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나왔죠? X와 Y 값이 다르니까 C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 1, 1,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니까 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하고 여기서 반전이라는 키워드 반전이라는 것은 1이 들어갔을 때는 0으로 나오고요. 0이 들어갔을 때는 1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이 같다, 다르다라는 것, 즉 글에 대해서 속뜻은 없습니다. 이런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속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 뜻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이대로 그냥 살려두고 갈게요. 기억과 리을행의 Z2가 각각 0이므로 A는 0, 그 다음에 D는 1이다 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과 디귿행에서 X와 Y가 서로 다르므로 X, Y가 다르기 때문에 B와 C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X, Y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B와 C는 서로 같습니다. B와 C 값은 서로 1로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가 아닙니다. 자, Z1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X인가요? 맞습니다. X가 1인 경우 Z의 반전, 즉 그것의 출력값을 Z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의 값이 영향을 미치고요. 오류 검증을 위해 관측하는 것은 Z2인가요? 맞습니다. Z2가 만약에 0이라면 X와 Y는 같고요. 오류일 경우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맞네요. X와 Y는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글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을 수 있겠네요.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까다로웠던 과학지문 넘어가고요. 19번부터 21번은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림학사 유연수는 정부인 사씨에게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글은요, 고전소설이면서 한근소설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 김만중의 사씨 남정기입니다. 아마 번역돼서 요즘 글로 좀 쉽게 쓰여진 거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도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내용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한림학사 유연수는요. 정부인 사씨에게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정부인입니다. 교녀를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첩으로 드립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이 등장을 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편하지요. 교녀는 유한림과의 사이에 아들을 먼저 낳지만 이후 사부인이 또 아들을 낳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 아기가 없어서 교녀 첩을 들였는데 다시 본부인에게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네요. 두 부인이 멀리 가매 교녀가 등에 가시를 벗은 듯하여 동청에게 사부인 해하기를 모의합니다. 교녀가 누구에게? 동청이라는 사람에게 어때요? 사부인을 본부인이죠. 좀 해하기를 모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청이 말합니다. 내 한 계교가 있으되 두려하건대 낭자가 듣지 아니할까 하여 못하노라 교녀가 물으니 동청이 말했습니다. 계속 봅니다. 예죠. 당나라 황제가 후궁 무소위의 딸을 사랑하여 제 자식같이 하니 무소위 제 딸을 제가 눌러 죽이고 황후를 모함하여 죽이려 하매 황제 그 말을 고지 듣고 황후를 패하고 무소위로 황후를 봉하였으니 이 계교를 행하면 낭자가 뜻을 이루리라. 좀 끔찍하네요. 교녀가 묻는다. 자기 자식은 애중하면서 남의 자식은 해코지 않는다?
동청이 낭자의 신세가 위태하여 마치 범을 턴 것과 같으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령 후회하리라. 교녀가 이 개교는 차마 듣지 못하리니 다른 좋은 모계를 회책하라 라고 했습니다. 동청이 대답하지 않고 남매더러 이르기를 낭자 사람됨이 잔약하여 이 개교를 행치 아니하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니 내 틈을 타 행하라라고 시킵니다. 이후 남매가 하숙고자 하되 틈을 얻지 못하더니 하루는 장주가 난간에서 자들아 사방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은 없고 사부인의 몸종 춘방이 설매와 같이 풀싸움을 하며 난간 아래로 가거늘 멀리 간 후 즉시 올라가 장주를 눌러 죽이고 설매를 따라와 이르되 내 전일에 옥지환을 도적하였으니 설매가 또 새끼 잡히네요. 설매가 어때요? 옥지환을 훔친 적이 있나 봐요. 도적하였으니 부인과 노야가 아시면 죽을 것이니 어느 때에 노야가 너를 잡아 물으시거늘 여차여차하게 대답하면 죄를 면하고 많은 상을 교낭자에게 얻으리라 하여 설매 응낙했습니다. 협박을 받았네요. 그리고 회유를 당했고요. 그 다음 장주의 유모가 장주가 깨어있는가 하여 와보니 장주가 칠규로 피를 흘리고 죽었거늘 대선통곡하더라. 교녀가 넘어질 듯 와보고 할 일 없이 지라 크게 울며 이것이 동청이 한 짓인 줄은 압니다. 왜? 그 전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짐작을 합니다. 흉모를 행코자 함인 줄 아므로 급히 한림께 알립니다. 한림이 들어와 본즉 차악한 경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교녀가 통곡한다. 이 일이 반드시 연전에 저주하던 사람의 짓이라 시비들을 문초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림이 즉시 형규로 갖추고 사부인께 친신이 잔심부름하던 비복을 업문하니 장주 유모는 소비가 공자를 안고 난간 위에서 놀다가 잠들기에 누이고 잠깐 밖에 나갔다. 그 사이에 변이 났으니 사죄할 뿐이요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남매는 소비가 보니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로 지나도이다 하고 말았습니다. 춘방과 설매를 어명 국문하니 춘방은 독형을 입어 유열이 임리하나 애매함을 고이고 설매는 처음엔 춘방과 말과 같이 하더니 나중에 소리를 크게 하여 하는 말이 설매는 옥주환 너 훔쳤지? 라고 협박당한 그 친구죠. 대형벌을 당하여 죽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짓고치 아니하리까. 부인이 소비와 춘방에게 본보하사 장주 공자를 죽이면 큰 상을 내리리라 하시기에 소비 등이 기회를 엿본 지 오래하니 행차 못하였더니 오늘 지나가다 보은즉 공자가 홀로 난간에서 자옵는데 소비는 차마 하숙지 못하였고 춘방이 올라가 눌러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한림이 대로하여 춘방을 다시 어명하니 춘방이 설매를 크게 꾸짖게 됩니다. 무죄한 부인을 팔아 살기를 도모하니 견마라도 그 주인을 한 마음으로 섬기거늘 내 간사한 무리와 어울려 재물을 받고 주인을 해코지한다. 내 장을 맞아 죽을지언정 무죄한 부인을 헤아리오. 황전 후태는 부인의 원통한 누명을 씻어주소서 하고 안색 불변하고 마침내 복좋지 아니하고 장을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2명 중에 1명은 사시 부인을 지키다 죽었고요. 1명은 거짓말을 했네요. 자, 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승상 엄승이 도사의 잡술로 천자를 미혹하게 하는지라 한림이 상소하여 간하였더라. 상이 기뻐 아니하사 비답지 아니하시고 다소 간소를 올리면 죽을 죄로 다스리라 하시니 한림이 불안하여 사직하고 집에 있더라. 하루는 아는 도사가 왔거늘 한림이 봉사번잡하여 이르고 도사를 데리고 안에 들어가니 새로운 인물이네요. 두루 살펴보며 한림 처수의 벽을 헤치고 무엇을? 모긴을 무수히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한림이 매우 놀라매 도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는 오직 상공의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며 살인모해하는 저주가 아니니 상공은 방심해도 된다. 즉 죽일 건 아니었고 어때요? 이거 모긴을 놓으면 이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나 상공 면상에 흙기 어리어 집을 떠날 수액이 있으니 조심하소서. 한림이 칭사하고 도인이 돌아간 후 가만히 생각하니
연전에 저주한 일이 다 사씨가 꾸민 짓이라 하였더니 이제 사씨 나간 지 오래고 나 있는 방을 고친 지 여러 달이 아니 되었거늘 또 이런 흉한 일이 있으니 분명 집 안에 간에 악인이 있더라. 이러한즉 사씨 어찌 원통치 아니하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사씨 부인을 걱정하고 있네요. 하고 요사한 물건을 다 없이 한 후 정신이 들어 옛날 총명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총명하지 않아서 본부인을 내쫓았고요. 이는 다 교녀, 첩이 다 꾸민 일이었죠. 전일을 상상하여 봄에 뉘우치는 마음이 점점 더하고 꿈이 깬 듯한데 두 부인이 성도에서 서간을 붙여왔더라. 한림이 개봉한즉 사씨의 출하당함을 모르고 쓴 것이라 말씀이 명쾌하고 거듭 사씨를 부탁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볼게요. 자, 한림이 두렵고 죄스러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하며 자기 꾀에 빠져 조강의 의를 저버린 듯한지라 사씨 부인을 내보냈으니까요. 심사가 편치 못하여 교녀와 정이 소원해지더라. 교녀가 크게 두려워 동청도러 어때요? 또 한 번 사기를 이른다. 동청이 독약을 음식에 다 한림에 먹이라. 교녀가 만일 먹지 아니하고 벼텨버려 일이 잘못되면 큰일이 날 것이니 다른 계교를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청이 모해하게 생각하다가 하루에는 서원에 들어가니 마치 한림이 친구를 신방하러 나아갔더라. 동청이 서원을 상고하고 한림이 시세를 탄식하여 지은 글이 있었는데 승상 엄숭을 논박하되 오국 항민 하였더라. 동청이 좋아서 교녀더러 일렀다. 이제 유언수 없이 할 방도를 얻었으니 쾌하도다. 교녀가 어찌 이름이뇨? 라고 하니 천자가 도사와 단약을 믿으시고 엄승상이 그 일을 힘쓰거늘 이제 유할림이 천자를 비방하고 엄승상을 폄하여 글을 지었으니 이 글을 엄승상께 드리면 승상이 노하여 천자께 아뢰어 필연 귀양을 면치 못하리니 어찌 묘하고 쾌하지 아니하리요. 교녀가 좋아서 남의 손을 빌어 절을 없이 하면 어찌 쾌한 일이 아니리요 라고 하고 있네요. 교녀의 계략이 꿈겨져 있는데요. 19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네요. 도사는 한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나요? 아니요. 죽음보다는 집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했죠. 남매는 교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주를 눌러 죽였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의 허락? 동청이지요. 동청의 계략인 거죠. 유한림은 천자를 미혹하는 승상을 비판하는 글을 지었고요. 이를 갖다 주려는 어때요? 또 계략을 동청이 부리고 있는 것에서 글이 끝나지요. 춘방은 거짓 증언을 하는 설매를 꾸짖음에 어때요? 결국 장을 맞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부인은 사부인이 집에 없는 것을 모르고요. 한림에게 편지를 썼고요. 이를 보고 안타까워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짠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처첩 간의 갈등, 장자 상속으로 인한 적서차별의 문제 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부장의 현명함이 중요했는데 가부장이 어리석으면 가문의 혼란은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가부장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장이 죽거나 부재하게 되면 가문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사씨 남정기는 처첩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위 확보를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조선사회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감상 내용 1번입니다. 설매가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부인을 모함한 것은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 동청이 엄승상에게 유한림의 글을 전하려는 계획은 가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을 어떻게 유배 보내려고 축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청이 유한림에게 독약을 먹이자고 교녀에게 제안하는 것은 정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문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한림과 교녀의 사이가 조금 소원해져서 교녀가 다시 계략을 짜봐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혹은 해하려고 하는 계착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자, 동청이 남매에게 어때요? 교녀의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유할림이 무고한 사부인을 의심하여 나가게 한 것은 가장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문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으로 갑니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A는요, 옥지환입니다. 옥지환이라는 것은 설매가 훔친 물건이고요. 설매 협박용으로 동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B는요, 목인입니다. 목인은요, 그 도사가 찾아낸 거죠. 교녀가 한림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술수를 부린 것 도인이 찾아내고요. 이를 통해서 어때요? 한림은 집에 간에 악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A와 B 모두 사부인을 살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B는 아니죠. 그 다음에 A는 설매가, B는 사부인이 과거에 행한 부적행위의 증거물 아니죠. A는 설매 맞고요. B는 교부인입니다. A는요, 설매를 설득하기 위한, B는 한림을 협박하기 위한 활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아니고요. A는 설매를 협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B는요, 한림을 협박한다라기보다는 한림에게 오히려 총명함의 기회를 주는 도인이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A는 한림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옥지환? 아니죠. 오히려 B의 관심이고 B에 관련이 되어 있는 설명이고요. 자, B는 한림을 모해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B는 한림을 모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지요. 자, A는요, 설매가 남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협박하니까요. B는 한림이 과거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명함이 돌아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1번은 정답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1번까지만 풀려고 합니다. 그 다음 22번부터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는요, 다음 강의에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22번부터 25번 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은 문학작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잘 읽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